자, 안녕하십니까. 고품격 카메라 토크쇼 마테쇼에 오신 천재적인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채널 주인장 치마테라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이렇게 마테쇼를 같이 빛내주실 패널분들을 내고 오셨는데요. 자기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진 찍는 이은총입니다. 프리랜서로 사진작가로 활동하고 있고요. 인스타그램 많이 놀러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물사진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고요. 한복사진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박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우라고요. 사진 너무 좋아하고요. 계속 앞으로도 사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불러줘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진 찍는 양명순이고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마테쇼는 카메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의견이 분분한 주제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고 토론의 장을 만들어보고자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제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사회자에 있는 건데요. 바로 보정 합성한 사진, 합성물일까? 아트웍일까? 사진일까? 과연 어디까지 사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토론해보고자 합니다. 이런 주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정답이 없는 게 잠시만요. 눈이 안 보여가지고요. 근데 모자를 들어도 눈이 안 보이는 거 마찬가지일 건데 어쨌든 네, 정답이 없고요. 앞으로도 미래도 여러분들의 여론이 이것을 정답으로 만들어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저는 이건 항상 앞으로도 꾸준히 숙명적으로 나올 주제라고 생각을 하고 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주제는 사진은 예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진을 컴퓨터나 다른 장치로 보정 및 합성을 했을 때 그 사진은 과연 사진일까? 아니면 합성물일까? 혹은 아트웍으로 봐야 될까에 대한 주제입니다. 보정이랑 합성을 하면은 사진으로서의 가치는 떨어지고 아트웍으로서 가치가 높아지는 건지 아니면은 사진 그 자체의 가치가 높아지는 건지 한번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번 주제도 전통 그대로 제비뽑기를 통해서 팀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뿌려드릴게요. 얍! 뭐 할래요? 반대야. 찬성. 나 반대야. 반대가 사진이 찬성. 아니다죠. 네. 이거 너무 힘들다. 사진이 아니라고 뽑히신 분들은 이쪽으로, 사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쪽으로. 근우님 모자 어디 있어요? 여기. 자, 이렇게 팀은 나눠졌고요.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자유발언 30초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정이든 합성을 하든 사진이다 측의 은총님 먼저 말씀해주세요. 당연히 보정을 해도 합성을 해도 사진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주변에서 보는 수많은 광고 사진들과 수많은 인스타그램 사진들이 합성 사진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여드름을 없애는 것도 사실은 뒤에 뭐 배경에 뭐 새로운 걸 합성하는 거와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브로드하게 보면, 넓게 보면은 보정과 합성은 필수라고 생각됩니다. 윤총이 형 동생 근우라고. 뭐야, 똑같은 사람이야? 보정의 뜻을 그 네이버 사전에다 검색해 보니까 제가 정확하게 읽어드릴게요. 보정, 명사, 부족한 부분을 보태어 바르게 함, 바로 잡음으로 순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사진이 카메라로 찍은 거기 때문에 사진을 아무리 찍어도 카메라의 기능적인 거든 뭐 렌즈든 뭐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희가 그거를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 보정을 하잖아요. 보정이라는 행위는 보완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보정을 거치지 않은 사진은 사실 완벽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완벽한 결과물을 내야 되는 입장에서는 보정 혹은 보완을 꼭 해야 되는 게 어쩌면 맞지 않나? 그래서 이게 사진이 예술적인 뭐야 하다 하더라도 사진을 찍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보정은 꼭 해야지 우리가 표현하는 바를 좀 더 잘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해도 돼요. 자, 이렇게 그러면은 사진이다 측의 의견은 다 들었고요. 사진이 아니고 아트웍이다, 합성물로 봐야 한다 측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래픽 디자이너였습니다. 제가 디자인을 하면서 그 디자이너들은 이미지들을 합성해가지고 이제 만들어내는데 그렇다고 그 디자이너가 포토그래퍼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합성된 사진들 같은 경우는 사진이라기보다 디자인 결과물이라고 저는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까 옆에 박진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사진이다 아니다가 뭐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새로운 예술의 매체로서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새로운 아트워크로 발전이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사실 사진이라는 게 빛으로 그린 그림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지금의 언어에서 글과 사진, 영상으로 넘어가면서 사진이 하나의 언어로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보정 같은 경우는 미화로 쓸 수 있겠지만 이게 왜곡이 돼버리거나 그렇다고 하면은 언어로서의 가치가 좀 떨어지는 거와 마찬가지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유발언 30초씩 다 들어봤고요. 본격적으로 자유 토론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보다 스타트를 끊겠습니다. 저는 이제 사진 작가의 정의가 하나로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진 작가의 정의가요. 사진 작가도 제가 볼 때는 세분화를 안 해도 기본 한 10가지 정도의 다른 직업
부분이 저는 이렇게 합쳐져 있는 걸로 생각해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기록해야 되는 분이 있고 국가에서 사진 찍는 분들은 합성을 하거나 보정을 하면 안 되고 신문사에 있는 분들도 합성이라 보정하는 거에 제한이 있고 그러나 일반적인 개념에서 사진 작가라고 하는 분들의 역할이 뭐냐면 그분들이 생각하는 이미지를 내가 결국 만들어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찍어주는 게 아니라.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잔데 작가를 섭외를 해서 스냅을 찍을 때 있는 그대로 저를 기록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나요? 아니면 예쁘게 찍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나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나인 줄 인식을 하면서 최상의 예쁜 모습으로 담아달라. 심지어 그게 찰칵하는 순간이고 후 보정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담아달라라는 전제가 내포되어 있는 거고 작가의 역할은 결국 그 이미지를 내가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후 보정이 됐든 현장에서 화장으로 그걸 고치든 똑같습니다. 비슷한 논리로 첨언을 좀 하자면은 그러니까 사실 사진을 찍는 행위에서 저희가 고려하는 게 구도잖아요. 근데 구도를 잡는 행위 자체가 보정이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도 어떠한 각도에서 보냐에 따라서 그 사실이 보정이 되어서 인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프레이밍을 우리가 사진을 할 때마다 꼭 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뭔가 은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사진이라는 건 어쩌면 그냥 비주얼 스토리텔링의 영역으로서 있는 그대로의 거를 사진으로 표현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명준이 말씀하신 것처럼 빛으로 그린 그림이잖아요. 근데 빛으로 그린 그림도 일단은 그림이 되는 게 맞고 그림 자체는 창조와 창작의 영역이기 때문에 사진도 항상 트루스일 수는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여기에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필요한 게 일단은 뭐 보정, 색감 보정, 저도 뭐 색감 보정을 하니까 보정 같은 경우는 저는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합성도 어떤 합성이냐에 따라서 얘기가 다른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합성이 뭐 아까 얘기하신 게 뭐 주근깨 같은 거 없애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정도까지는 저도 합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합성들은 무슨 합성이냐면 마이너스 합성이에요. 어떤 사진을 찍었을 때 불필요한 거 몇 가지를 빼는 거.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사진을 찍을 때 제 모델 외에 다른 사람들은 담지 않거든요. 조그맣게 나온 사람들을 좀 저는 그 사진의 완성도를 위해서 지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의 불필요한 거를 지우는 거 정도는 저도 인정을 하는데 갑자기 말도 안 되게 커다란 달이 딱 들어간다든지 뭐 달 안에 또 토끼가 들어간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약간 말도 안 되는 거 이거는 사실 그 너무 사실하고는 멀어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약간 아트웍이나 뭐 좀 다른 그 합성물이라고 봐야지 이거 자체를 사진이라고 보나 그러면 뭐하러 다 달 사진 찍습니까? 다 그냥 달 사진 다 합성하지. 저는 이제 그 아트웍의 기준을 과정이고 어떤 툴을 썼고 어디까지 만졌고 스테프 수를 썼냐 안 썼냐 혹은 레이어를 썼냐 안 썼냐 저는 이런 기준이 아니라 저는 그 독자들, 시청자들이 판단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아트워크라는 거는 현실 물리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역할을 하지 이거 누가 봐도 진짜 유럽 같지 나 유럽 안 갔는데 크로마켓에서 사진 찍어서 정말 유럽 같이 찍었지 그럼 그거는 아트워크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조작 혹은 왜곡을 하기 위해서 사진을 만들려고 노력을 한 거지. 아트워크는 보통 뭡니까? 큰 달에 막 고래 날아다니고 나비 날아다니고 붓이나 물감 대신에 사진이라는 매체를 사용해서 내가 표현하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이미지를 만드는 행위가 아트웍인데 그게 보는 사람으로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규정하기에 아트워크는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저거는 존재할 수 없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잖아 라고 하면 저는 아트워크인 거고요. 내가 없는 나무를 그렸는데 사람들이 봤을 때 저기가 나무가 있을 법했고 정말 현실 물리 엔진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을 제가 조금 속인 거라면 저는 그건 아직 사진이라고 생각을 해요. 미화의 수준에서는 저는 그렇게 미화된 그런 사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건 사진이라기보다는 저는 약간 오히려 그림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카메라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만든 그림에 가깝고 그리고 있을 법한 사진을 얘기하셨잖아요. 인터넷에서 논란이 되는 게 있는 게 저기 막 멀리에 사람이 하나 딱 모델이 있는데 그 모델 뒤에 커다랗게 달이 있다. 그런 사진을 봤을 때 이게 실제 사진이다, 합성이다 막 그런 논란들이 일어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첨언하자면은 실제 사진이 아니라 합성이기 때문에 그 사진은 가치가 떨어진다. 근데 이게 만약에- 중론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저걸 진짜 찍었으면 우와 정말 잘 찍었다, 진짜 멋있다 하는 건데 그게 합성이라면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가치가 확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그냥 단순히 사진으로 인정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쩌면 이렇게 제 생각일 수도 있는데 이게 합성 논란이 있는 사진은 문제가 되는 게 맞고 논란이 없는 사진은 문제가 될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광고나 지면에 뭔가 특정한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사진 혹은 아트웍은
그 자체로서의 가치가 이미 그게 목표로 되어 있던 거고, 보도사진 공모전이나 무슨 뭐 풍경 공모전 같은 데에 어떤 특정한 순간에 비행기가 딱 가운데에 딱 걸쳐가지고 찍은 사진이 정말 예술적인 가치를 인정받았던 이유는 그 찰나의 순간을 포착했기 때문에 그 포착의 의의가 주어진 건데, 그게 만약에 합성이 되면은 아트웍이라 얘기 안 하고 이거를 내가 포착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건 거짓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친 거가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피해를 끼쳤거나 거짓말이 되었거나 뭐랄까 목표가 그것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거를 숨긴 경우, 이럴 때는 무조건 논란이 될 것 같아요. 저희 편인 것 같은데 왠지 느낌이. 실제로 한국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해외에서도 있었죠. 최근에 있었습니다. 사진에서는. 3년 전인가? 해운대인가? 부산에서 그 갈매기가 탁 찍힌 사진이 있었어요. 그 사진이 여름에 찍었는데 겨울 갈매기가 합성돼 있어가지고 들통난 적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기억하세요? 그럼 철회가 되는 건가요? 철회됐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4년 전에 니콘 콘테스트에서 건물 사이로 비행기 날아가는 거 1등 했다가 레벨링 낮추니까 그 아까 JPG가 바로 딱 떠가지고 그거 좀 아쉬워요. 그거 솔직히 그거 조금 지웠으면 안 걸렸을 텐데. 사진인 거죠 그것도? 그것은 조작된 사진. 저는 사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가치가 떨어진다거나 그 사진 대회에서는 이런 포착을 했냐 안 했냐 그런 기준점, 그러니까 약간 도핑 테스트에 걸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는 행위가 운동이 아닌 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규정을 벗어났기 때문에 실격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그건 디지털 아트워크다, 이건 사진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저는 사실 이런 사진을 찍어보고 싶었거든요. 1000mm 이상의 망원 렌즈를 해가지고 달 속에 사람 모델을 딱 담는 거 정말 찍어보고 싶거든요. 근데 이걸 찍으려고 했는데 이 달의 위치나 이런 것들이 계속 바뀌고, 그리고 이쪽 각이 나오기도 정말 힘들고, 특히 서울에서는 정말 힘들고, 뭐 사막 같은 데는 좀 쉽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 포기했는데, 만약에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포토샵으로 찍찍찍 합성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하면 정말 쉽게 할 수 있는 건데, 제가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그거는 저는 사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 거고, 다들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런 정도의 합성하실 수가 있지만 안 하잖아요. 할 수 있지만. 근데 만약에 박진님이 클라이언트가 계속해서 이런 것만 의뢰를 해요. 난 이런 이미지를 원하니까 별도 만들어주고 달도 넣어주고, 그럼 평소에 사진 찍죠. 그리고 보정하고 납품하고 사진으로서 돈을 벌잖아요. 근데 이런 분야로 들어가서, 광고 분야로 들어가서 매번 합성을 하는 작업만 하는 사진 작가가 되셨어요. 그럼 더 이상 작가가 아니시는 겁니까? 제가 그래서 그럼 나는 사진 찍는 사람이 아니야라고 하실 겁니까? 거기서 제가 얘기 드리겠어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 디자이너라고 했잖아요. 그런 작업은 사실은 포토그래퍼가 하는 게 아니고 디자이너가 하는 거예요. 포토그래퍼는 사진만 납품하면 디자이너가 그 최종적으로 편집을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의류 사진 같은 거 찍었을 때 그거 찍어가지고 나중에 사진만 보내주지, 거기다가 막 글씨 쓰고 막 몇 센치 이런 거 해가지고 안 하잖아요. 그렇게 납품 안 하잖아요. 그거는 디자이너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디자이너가 만들어낸 합성물이니까 이거는 디자인 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사진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제가 그 사진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 측에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에릭 요한슨 아시죠? 에릭 요한슨이라고 그 막 거울 깨진 거 막 땅바닥에 널브러져 있고. 달 막 떠 있고, 예전에서 얼마 전에 전시하셨던 네, 초현실주의. 했죠. 초현실 초현실 사진 작가거든요 결국. 네. 이분도 사진전을 했어요. 아트웍전이 아니라. 이거는 사진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그림전이라고 해야 되는데. 말 잘못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나 잠깐, 야, 이런 건 좀 건드기 근데 힘들다. 이게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제가 미대생들한테도 비슷한 질문을 해봤고, 사진을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질문을 해봤는데, 약간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 카메라 혹은 사진 혹은 이미지를 사용하는 거를 그냥 하나의 방법, 메소드, 매개체로 보시면서 예술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더 관대하시고, 뭔가 필카 같은 거 쓰면서 뭔가 그 사진에 정통적으로 조금 가는 그 길을 밟는 분들은, 모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비교적 좀 더 보수적이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진을 하느냐 혹은 사진을 매개체로 내가 표현을 하고 싶은 예술을 하느냐라는 그 본인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이거는 정답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저는 상상의 나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에릭 요한슨 사진전이 초현실 사진전이라고 얘기하지 현실 사진전이라고 얘기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초현실 사진전이라고 명명을 했고 밝혔고 그러한 작업물이기 때문에 사진으로 인정을 안 하냐는 보는 사람들이 찬반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본인이 포토그래피 익시비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사진이 맞다 보고, 실제로도 뭐 사진 비엔날레나 사진 파인아트 하시는 분들 중에서 사진이라는 장르를 채택을 했지만 거기에 정말 많은 기능적인 합성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본인이 하고 싶었던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데 이걸 사진으로 명명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표현하고자 했던 바 혹은 내 머릿속에 있는 상상물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사진이라는 매체를 썼고, 거기에 가미된 그런 어떤 특정한 기능들도 이 사진을 더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장치일 뿐이지 이 합성 자체가 이 사진을 뛰어넘는 뭔가 가치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또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요즘은 3D 모델링이 잘 되지 않습니까? 3D 모델링으로 진짜 현실에 있는 사람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다면 딥페이크? 그거는 사진인가요? 렌더링. 저 이거 사석에서 아마 얘기한 적 있을 거예요. 해외에 네덜란드의 되게 유명한 광고 스튜디오에 베스킨라빈스랑 코카콜라 광고를 제작하는 현장을 제가 가서 보고 있었는데 진짜 깜짝 놀란 게 전부 다 렌더링인 거예요. 진짜 깜짝 놀랐어. 그냥 컵의 색깔을 바꾸고 물의 위치랑 광도 이렇게 다 바꿔서 이렇게 따따닥 한 거야. 난 처음에 사진이고 영상인 줄 알았는데. 근데 그걸 왜 그랬냐면은 얼음이랑 그 기포랑 이런 것들을 따로 만들어 놓고 그 광고 지면 사진 혹은 영상에 넣으려고 그 렌더링을 따놓은 거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보는 사람은 몰랐잖아요. 그럼 저는 그걸 사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지금 걸려있는 광고 지면 사진들은 다 사진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은 카메라로 찍지 않았지만 그건 사진으로 볼 수 있다. 저를 동의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제가 몰랐으면 저는 사진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전 제 기준이에요. 그거 저만의 자체가 기준이에요. 근데 약간 광고 쪽은 얘기를 조금 그 논외로 쳐야 될 것 같아요. 약간 광고 쪽은 어차피 예술 쪽이 아니니까 상업이니까. 아니요, 근데 상업도 광고주가 돈을 내면서 이 사람이 원하는 이미지를 내가 어떠한 방법으로 렌더링이 최적의 방법이면 렌더링을 해야 되고 내가 현실적인 걸 찍고 이걸 합성을 해야 되면 하고 혹은 있는 그대로를 내가 카메라로만 찍어야 되는 게 최선이면 그거를 만들어내야 되는 사람이 포토그래퍼인 거예요. 근데 이게 예술을 할 때는 내가 광고주여서 내가 이걸 표현하고 싶다 하면서 내적 갈등과 좌뇌와 우뇌가 싸우면서 막 이렇게 원하는 이미지를 만드는 거고 광고주는 외적으로 누군가가 압박을 주면서 이미지를 저한테 전달을 하는 거고. 저도 그래서 표현의 영역이고 명준 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달려있는 문제라 보는데 근데 뭔가 특정한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쓰여지는 기법 중에 뭐 CG나 렌더링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혹은 뭔가 다른 방법들을 채택할 수가 있는데 결과물적으로 봤을 때 이거를 하나의 사진 지면으로 쓰고 싶다. 그럼 어떠한 기능을 써도 저는 그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한 장치면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만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거짓말을 했거나 피해를 끼쳤거나 이게 조작처럼 느껴지거나 이게 조작이 돼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서는 다 사진의 영역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카메라로 찍지 않더라도. 네. 첨언을 한번 하겠습니다. 되게 재밌는 관점일 거예요. 사진은 CG가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로 이렇게 막 찬반 논란이 생기고 막 싸우고 막 가치가 있냐 없냐 이러는데 왜 영상은 마블 보면서 아 저거 비디오 아니야 이래요? 아 저거 영상 아니야. 저거 영화 아니야. 그런 논란 자체가 없죠. 근데 사진이라는 매체랑 영상이라는 매체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표현하고 싶어서 이런 사진을 만든 거랑 내가 표현하고 싶어서 이런 영상을 CG를 붙이든 뭘 하든 영상이잖아요. 비디오. 그러니까 왜 사진은 이런 잣대로 싸우는데 왜 영상은 아무도 싸우지 않느냐. 이게 어쩌면 우리나라 말로는 사진이 백길사 참진이잖아요. 영어는 포토그래피잖아요. 그러면 포토그래피는 사실 어떠한 기능을 써도 빛을 이용한 그래피, 그러니까 이미지가 돼도 괜찮은데 우리가 인식하기에 사진은 백길사 참진이 가지고 있고 전부터 그렇게 인식이 되어 왔기 때문에 또 논란이 좀 더 큰 것 같아요. 우리나라 맞아요. 문화권에서. 네. 사진이 등장하면서 그 예술의 오리지널리티가 사실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진이 등장한 이후로 예술 작품이 복제가 되기 시작하고 사실 그전엔 예술 작품에서 오리지널리티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사진이 등장하고 사람들한테 보급이 되면서 오리지널리티가 사라지고 그 뒤로 나온 게 뭐 레코드라던가 아니면은 영화 이런 식으로 발전됐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첨언을 하자면 이건 되게 아이러니한 부분이에요. 보수적인 거에서 진보로 보통 발전을 하잖아요. 바로크 시대 혹은 르네상스 끝물 시대를 생각을 해보면 그때는 종교적인 것만 그림을 그리다가 현실적인 걸 그리고 인본주의적인 거를 막 그림을 그리다가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그리면 또라이 아니야 사이코 아니야 이러면서 막 처음에 반고흐가 굉장히 저평가가 되고 렘브란트가 되게 위대한 화가인 이유는 정말 빛을 현실과 똑같이 재현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추상적인 걸 그린 놈들은 또 또라이 취급을 당하고 저평가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지금 반대로 이건 완전히 반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전반적인 여론은 완전히 막 아이언맨 날아다니고 막 이런 사진을 내가 이렇게 포스팅해서 올리면 저건 사진이 아니고 아트워크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건 시간이 지나면서 반대로 더 관대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CG의 기술과 그 이런 것들이 더 발전을 하고 접근성도 낮아지고 이러면서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는 분야가 저는 다르다고 봐요. 아트웍이라는 이제 새로운 분야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예를 들어서 사진전을 저도 몇 군데 내보고 그랬는데 사진전에 낼 때 보면 거기 항상 써 있는 게 합성된 거는 안 된다고 써 있어요. 사진전에서 합성된 건 아니라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어느 사진전이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물론 어떤 사진전은 뭐 특수한 사진전들은 그 인정하는 데도 있기는 하지만은 일반적인 사진전에서는 합성물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공모전 기준으로 사진 기준을 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 대부분의 공모전 기준은 뭐 어떻습니까? 뭐 4000 곱하기 6000 픽셀 이렇게 내려가면은 4000 곱하기 6000 픽셀 미만의 사진은 사진이 아니다라고 규정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는 얘기가 다르거든요. 4000 픽셀에서 6000 픽셀로 하는 거는 이 사람들이 전시를 하기 위해서 그만큼 인화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사이즈인 거지. 그게 밑이라고 사진이 아니고 궤변입니다. 그 항목에 보정이라는 항목도 있나요? 예. 색감 보정. 일부 색감 보정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과도한 색감 보정과 합성은 불가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국 사진 공모전들은 어떤가요, 마태님? 뜨거운 감자를 하나 들고 왔는데요. 이건 그냥 가져온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거 사진 보고 좀 놀라셨는데 이게 한국 사진협회 맞죠? 네. 1등한 사진 환희라는 엄청 유명하죠. 제 핸드폰에도 있습니다. 핸드폰에 좋아하셔서 저장해 놓으신 거예요? 아니 누가 제 얼굴을 합성해서요. 살짝 닮은 것 같기도 한데. 이 사진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많잖아요. 좀 보면은 좀 합성한 티가 좀 나고 사진으로서 인정받아서 사진 상을 1등을 했잖아요. 일단 합성한 걸로 밝혀진 거죠? 그거 잘 모르겠는데 누가 봐도 제가 알기로는 합성한 걸로 밝혀진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제가 보다 저 할아버지가 티베트 가서 이렇게 셀카 찍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솔직히 사진전에서 저 정도의 합성을 해가지고 사진전이 냈다. 저는 솔직히 저거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아트워크가 사진의 상위 폴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고 보면은 저거는 사진이라는 소재를 사용해서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낸 새로운 아트워크라고 생각해요.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충분히 되게 멋있을 수 있는 작업들이 많아질 수 있는 어떤 새로운 길을 제시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또 다른 사진이 있는데요. 이건 27회에 상을 탄 작품이거든요. 대한민국 사진 대전에서 1등한 근데 고양이는 사진이 맞아요? 모르겠어요. 이것도 1등한 작품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목이 응시. 응시? 뭐 시험 보러 가나 보죠, 고양이가 어디요? 사진 찍는 대부분의 사람들 중에서 저 사진들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뭐 있나요? 그럼 합성물이다. 예. 사진으로 인정하시나요? 사진으로 인정하냐 마냐보다 이 사진 자체가 상을 탄 것이 조금 뭐랄까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시잖아요. 같은 의견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자, 같은 우리 하나의 편이 되었네요. 지금 근우님의 말은 저 사진들이 대상 후보에 있는 게 의아스럽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만약에 저런 작업물을 꾸준히 하고 있는 분들이 전시를 하고 사진 2장을 항상 합성을 해가지고 뭐 콜라주를 만든 분들이 전시를 했는데 이건 콜라주지 사진이 아니잖아요. 당신은 사진을 가지고 비주얼 아트를 하고 있는 거지 당신은 포토그래퍼가 아니잖아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냐고요. 당신은 사진작가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박진님은? 이게 사실 합성이다 아니다의 문제로 예시를 가져오시긴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건 합성이다 아니다 보다는 사진을 전적으로 받아들일 때 이 느낌과 퀄리티 혹은 이 상의 권위에 걸맞은 사진인가 여기에서 오는 문제가 합성이기 때문에 문제의식이 생긴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합성은 맞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할 건 없을 것 같고 합성은 맞잖아요. 네. 만약에 1등을 데이비드 라샤펠이나 에릭 요한슨이 했으면은 어떨 것 같으세요? 그분 얘기할 때마다 자꾸 나 작아지지? 그러니까 저는 합성을 해도 되는데 아까 제가 초반에 얘기했잖아요. 누가 봐도 합성이고 누가 봐도 현실에서 불가능한 거 이거 누가 봐도 스탬프 찍은 딱 이런 과정이 티가 나면 그거 자체가 퀄리티 떨어지기도 하고 그거 자체가 사진이라고 딱 인식을 안 하기 때문에 저는 사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에릭 요한슨도 포토그래퍼는 맞고 비주얼 아티스트로서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 자체가 포토그래피냐 하면은 저는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작품도 저는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과정에서 그 찍고 있는 행위 그 사람이 포토그래퍼냐 아니냐 맞냐 이런 부분에서는 포괄적으로 아까 비주얼 아티스트 얘기 잘하셨는데 저는 솔직히 포토그래퍼라기보다 비주얼 아티스트라고 하는 게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경계가 이제 모든 포토그래퍼가 비주얼 아티스트가 돼야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니 굳이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기 하고 찍고 싶은 건 찍으면 되는 거예요. 합성을 하면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진을 찍었을 때 정말 뭐 찰나의 순간 이런 사진들을 딱 찍었는데 근데 그게 정말 멋진 이유는 찰나의 순간을 찍어서 멋진 건데 그걸 그냥 쉽게 포토샵으로 똑똑똑똑똑
쏙쏙 클릭해가지고 만든 사진이라고 하면 보는 사람들이 실망감이 있잖아요. 그런 실망감을 느끼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 근데 두 분한테 여쭤보고 싶은 건데 다중 노출은 합성이에요, 아니에요? 합성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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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게 카메라로 만든 합성인 거죠. 그러면은 다중 노출한 사진은 사진이 아닌 건가요? 인식하기에 따라서? 아, 어렵다. 아, 마음속 말을 꺼내고 싶은데. 필름에도 가능하고 뭐 이게 옛날에 인화할 때도 빛을 2번 노광시키면 다중 노출이 되는데 이게 사진이 맞나 아닌가? 그럼 원본주의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확고한 게 이 보정이란 뜻 자체가 부족한 부분을 메워서 완벽하게 만들다인데 사진을 찍는 행위 자체가 누군가에게 내가 보여주자고 하는 바를 보여주기 위한 거기 때문에 보정을 거치지 않은 원본은 성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아직 현상이 안 끝난 거죠. 저희 입장에서 디지털 입장에서. 그거는 뭐 다 동의하는 거잖아요. 심지어 근데 JPG도 보정이 들어간 카메라 보정 들어갔죠. 있잖아요. 필름 수프 아세요? 필름을 끓여 먹습니까? 아, 필름을 다 된 거를 끓여가지고 아 예. 그 다음에 현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진을 현상을 하거나 이렇게 보면은 엄청나게 현란한 레이어가 덧입힌 것처럼 나와요. 현상해가지고 인화를 했는데 이렇게 바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필름 자체가 이렇게 조작이 돼 있으니까. 손상이 되는 거예요. 저 상태에서 포샵을 조금 한 것 같긴 해. 그리고 그리고 방사선 필터를 쓴다든지 일부러 왜곡 있는 뭐 패치발 렌즈를 쓴다든지 하는 것도 이미 내가 최대한 왜곡 없이 있는 그대로를 전달할 수 있는 렌즈들과 도구들이 있는데 굳이 그런 걸 쓰면 뭔가 하드웨어적인 툴을 쓰면 되고 소프트웨어적인 왜곡은 안 되고 이 기준이 저는 되게 웃긴 거예요. 맞아. 크로스 필터, 뭐 ND-CPL 필터. 그럼 ND 필터 혹은 그라데이션 필터 해가지고 없는 하늘 좀 더 진하게 나오고 그런 거 사진입니다. 저는 그런 거 얘기한 거 아니에요. 아, 그러면은 하드웨어적으로 할 수 있으면은 사진이고 소프트웨어로 하면은 합성물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제 3의 사진을 갖다가 집어 넣은 거잖아요. 일단은 제가 딱 찍었을 때는 애초에 없던 것들을.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사진을 따르르 연작을 찍었는데 이게 신부 신랑이 이제 박주님한테 500만 원 주면서 사진 찍으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좋겠다. 네. 근데 많이 받는다. 근데 이렇게 신부 신랑이 이렇게 다 걸어오는데 하객 한 명이 이거 확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2장을 찍었는데 첫 번째 장에는 하객이 오른쪽 끝에 있고 두 번째 장에는 왼쪽 끝에 이렇게 탁 표정도 이상해가지고 막 이런 표정으로 찍혔어요. 그러면 보통 절반씩 반반 쓰면은 정말 완벽한 사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럼 그렇게 해서 납품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아니, 저는 납품은 그렇게 해야- 해요. 당연히. 납품은 예. 해야지. 그러면은 이 사진은 저는 평소에 사진 찍는데 이거는 비주얼 아트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야 신부가 더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사진이 아니고 제가 만든 비주얼 아트 사진입니다. 하면 신부가 좋아하죠. 더 값어치가 올라가죠. 그러면 폴더도 따로 저장하세요. 이거는 포토고, 이거는 비주얼 아트고. 이건 좀 돈 더 받아야 됩니다. 이거. 아, 그거 맞아. 그거 맞아. 다시 정리를 하자면 이게 있을 법하고 누가 봐도 조작한 게 맞는데 있을 법한 거면은 저는 사진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기준을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내가 셀카를 찍었는데 스노우 필터로 뒤에 막 외계인이 배경에 나오게 찍었어요. 그럼 그거는 합성이지만 그렇다고 그게 셀카가 아닙니까? 사람들이 셀카를 인정하는데 좀 재밌는 셀카가 된 거죠. 근데 일반적인 셀카에서 많이 멀어지죠. 큰 코가 작아지고 없던 화장에 블러셔가 생기고 없는 턱 막 만들고 있는 턱 이렇게 하고 하면 이거는 셀카고 이거는 셀카가 아니야. 그건 제가 이거는 사진이고 이건 사진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냐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토론 마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진짜 자신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각측 대변 안 하셔도 되고요. 자기 생각을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총님 먼저. 합성을 용납하지 않을 것 같은 내셔널 지오그래피 자연 사진들도 별 궤적을 그리는 거거나 육안으로 도저히 볼 수 없는 수준의 은하수 이런 것들 스태킹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허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기준치를 어디에 잡냐에 따라 다르고 너무 보수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아까 전에 영상 얘기를 했는데 왜 음악이나 영상은 조작이나 오토튠이나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게 오토튠이 들어갔으니까 음악이 아니고 CG가 들어갔으니까 영상이 아니다라고 얘기는 하진 않잖아요. 그러나 라이브랑 CG랑 똑같으면은 사람들이 더 열광하고 이 사람을 더 예술가로서 존경을 한다거나 크리스토퍼 놀란이 이 사람은 CG를 안 쓰고 이걸 실제로 연출했대라고 하는 거에서 사람들이 더 열광을 하고 덩케르크 영화가 더 흥행을 했고 이런 것들을 같이 판단은 대중들이 결국 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들이 영상이 아니고 음악이 아니고 사진이 아니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술성과 가치가 높아지고 낮아지고 하는 거는 가능하지만 이거 자체가 사진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위험하거나 조금 이렇게 너무 편협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사진이냐, 뭐 아니냐, 합성이냐, 뭐 그런 거는 솔직히 제 할 바 아닙니다. 하든지 말든지 제 할 바 아닙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네. 그냥 보기 이쁘면 된다. 네, 그럼 간단하군. 저는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명쾌하다.
보정 좋아하고요. 사실 합성도 좋아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좀 나뉠 것 같아요. 이게 사진이냐 합성물이냐. 그렇다고 너무 또 보수적으로 합성시켜 사진 아니네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 아니면은 보정이나 합성이 거쳐지지 않은 사진이 어떻게 탄생하는가의 그 셔터를 누르기 전까지의 과정이나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보면서의 그런 사진을 좀 미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오픈된 마인드와 다양한 시선으로 관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진도 결과적으로 나를 비추는 창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사진이라고 하든 합성이라고 하든 이게 내 상상력 혹은 내가 표현하고자 했던 바가 있다면은 보정 혹은 부족한 부분을 메꾸기 위한 작업은 열심히 노력을 한 다음에 그 작업물을 세상에 공개를 하는 거니까 이게 내 작업물에 떳떳할 수 있느냐의 차원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영준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논란이 이미 일고 있는 합성 논란 혹은 작업 조작 논란은 논란이 됐던 과정이 사실 뭔가 불미스럽게 여겨졌기 때문에 논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데이비드 라샤펠이나 아니면 뭐 권위 있는 후보정을 하시는 분들은 그게 작품으로 인정을 받고, 근데 그렇지 않은 케이스들은 사실 안 좋은 이유에 의해서 그렇게 논란이 빚어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니 땐 굴뚝에 불 나지 않는 것처럼 뭔가 자기 작업물에 뭔가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 여러분들의 생각을 다 들어봤고요. 제 생각은 일단 카메라로 찍었으면 사진인 것 같아요. 컴퓨터 그래픽으로 다 했다, 이건 좀 솔직히 생각해보면 할 것 같아요. 저는 컴퓨터 그래픽으로 카메라도 안 쓰고 그냥 다 만들었다, 이거는 사진이라기보다는 아트웍이라는 느낌이 들고 내가 찍은 사진을 기반으로 뭔가를 추가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진이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저는. 자, 그래서 오늘 토론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제 우측의 투표 기능을 통해 합성 보정을 하면 사진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려주시면은 저희 마테쇼의 소중한 자료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여기까지였고요. 이상 마테스였습니다.